자, 우리 이어서 외부성 문제 해결 한번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그 방법들 보시면 되는데요. 외부성의 문제 해결이라는 게 그 내부화 시킨다는 거죠. 내부화, 이 표현 같은 말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나쁜 거는 세금을 부과해서요, 가능한 한 행동을 줄이도록 만들고요, 페널티를 가하고, 이렇게 좀 좋은 외부성을 창출하는 거는 권장하게 되는 거니까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세 위에는 마이너스 외부성 쓰시면 되겠고, 보조금 위에는 플러스 외부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피고세라고 하는데, 피고의 조세, 피고비한 텍스, 그냥 조세 부과한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선 텍스가 부과되는 거니까 나쁜 거라고 그랬죠?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외부성이 야기된 경우 알 수가 있고요. 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원인 제공자에게 부과해야 된다는 거 말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 수요 곡선은 그대로 가만히 있고요. SMB, 그 다음에 PMB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기업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외부 비용을 고려하지 않네요. 그래서 이게 PMC 이렇게 되고요. 일단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여기 F점을 선택한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걸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외부 비용까지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SMD 데미지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사회적인 한계 비용은 개별 기업이 생각하는 비용에다가 추가적인 데미지를 고려해야 돼요. 외부 비용이죠, 이게. SMD라고 할게요. D는 데미지. 자, 그래서 원래 최적점은 여기가 돼야 되겠네요. 2점. 그쵸? 자, 생산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외부성을 야기했으니까 원인 제공자인 생산자에게 텍스, 조세를 부과하면 되겠고요. 동그라미 2번, 시장의 수요 곡선과 사회적 한계 비용 SMB랑 SMC가 일치하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생산자한테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도록 이걸 상방으로 쭉 이동시키는 거죠. 그러면 모양이 점점점점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요거는 PMC에다가 텍스를 이만큼 부과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2점에서 만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세금을 얼마나 부과했습니까? 라고 하면은 하얀 색깔하고 노란 색깔과의 거리가 바로 세금이 되는 거예요. 피고세 크기. 자, 크기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거기 동그라미 3번에 화살표 옆에 나와 있는데 그거 시험에 자주 나와요. 최적 생산량 수준에서 거의 밑줄 치고요. 별표 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은 최적 생산량 수준이 여기 2점이잖아요. 2점 요 수준에서요. 요만큼 세금을 부과하면 되네. 이게 T. 그게 요거랑 사실은 똑같은 거죠. T. 그렇죠? 그래서 T 크기가 최적 생산량 수준에서 밑으로 PMC랑 SMC 괴리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회적 한계 피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됩니까? 라고 하면 여기 그리진 않았는데 사회적 한계 피해액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SMD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요. 여기 나와 있는 SMC는 PMC 하얀 색깔에다가 SMD 노란 색깔을 위로 이렇게 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최적 생산량 수준 2점, 여기가 Q2라고 하면 Q2점에서 봤을 때 저 T는 정확하게 요 파란 색깔과 하얀색의 괴리인데 그거는 요거랑 정확하게 똑같아지죠. 좀 더 크게 그렸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구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나중에 피구 조세 크기를 구하세요. 얼마나 세금을 부과하면 됩니까?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2점을 구해서 Q2를 구하신 다음에 SMC를 구하고 PMC 구해서 그 차이를 빼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조금 숙달되면 그냥
Q2에서 SMD에다 집어넣으면 이 차이랑 사실 똑같으니까 그냥 QE 값을 SMD에다 집어넣으면 그냥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좀 문제 좀 풀어보면서 적용하시면 돼요. 우선 그림만 좀 익숙하게 만드시면 되고요. 자, 2번 피고 보조금 볼게요. 피고 보조금. 이거는 좋은 외부성을 이야기한 거네요. 그래서 플러스 외부성을 이야기한 거고요. 플러스 외부성. 권장한다는 뜻이에요. 자, 1번에 보니까 생산 과정에서 편익을 이야기했네요. 좋은 거네요. 그만큼 비용이 감소한 것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생산 과정에서 편익이니까 우리가 공급 곡선을 이동시켜야 되겠고요. 그래서 원래 PMC는 이렇게 있었는데 뭐 수요 곡선은 지금 변함이 없는 거예요. 수요 곡선 SMB, PMB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 다 일치하고 있어요. 근데 생산 과정에서 긍정적인 비용을 절감시키는 그런 효과가 발생했으니까 비용을 떨어뜨렸네요. 여기서 이렇게 SMC 이렇게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바로 뭐냐면 굳이 쓰지는 않을게요. 저 SMD라는 데미지 미친 거는 사실은 이렇게 플러스 더하면 되는데 이건 마이너스 데미지니까 사실 굳이 쓴다라고 하면 PMC에서 마이너스 SM 마이너스 데미지니까 이건 편익이 되는 거잖아요. 요거는. 그렇죠? 뭐 그렇게 굳이 쓰면 쓸 수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왼쪽 그림에다가 좀 더 많이 이렇게 익숙하게 만드시면 이거는 그대로 돼요. 비용을 절감시켰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최적 수준은 여기에요, 원래. 뭐 굳이 이거 SMD 하면 마이너스 SMD니까 깎아먹은 거니까 뭐 이렇게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로. 근데 그렇게 하면 지저분하니까 그냥 상상으로만 그냥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F점은 여기네요. 자, 우리가 최적 수준은 소셜에 맞춰야 되니까 SMC랑 SMB가 만나는 요거랑 요거 만나는 2점이 최적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만큼이 최적 수준인데 사회적으로 공급된 양은 이거보다 더 작은 QF만큼 공급됐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산할수록 비용을 절감시키는 플러스 외부성을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선행이라는 걸. 그래서 권장하기 위해서 PMC에다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금 주는 만큼 기업들은 비용이 낮아지게 되니까 보조금, 서브시디를 제공해서 요거에 맞춰주는 거예요. PMC를 이렇게 낮춰주면 여기에다 이렇게 띡띡띡띡띡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PMC에다가 마이너스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이 마이너스 세금이 바로 우리는 보조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최적 수준 여기에 맞춰졌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다시요. 오른쪽 거나 왼쪽 거나 똑같은 건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왼쪽이 시험 문제 더 많이 나오고요. 왼쪽 하나만 잘 해놓으시면 그 다음 요거는 조금 응용하는 거니까 우선 양쪽 다 하셔도 좋은데 저 왼쪽에 먼저 자꾸 익숙해지세요. 그 다음 요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니까요. 자, 그래서 2번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플러스 외부성을 이야기했으니까 정부 입장에서 이걸 촉진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세금,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급해서 비용을 더 떨어뜨려서 요 2점에 만나도록 해주는 그런 정책이 피구식 보조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페이지 가시면 자, 이거는 지금 세금을 이용해서 가격을 올리고 낮추고 해서 정부가 통제하는 건데요. 그게 아니고요. 수량을 가지고 통제할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수량 규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잠깐 볼게요. 참고로 자, 우리가요. 여기가 Q고요. 얘가 P예요. 지금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전시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게 물이라 할게요. 물. 한 명이 살 수 있는 물인데 물의 양이 지금 균형 가격이 너무 싸고요. 너무 이렇게 많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만간 이렇게 되다가는 물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전시 체제 한 사람이 구입할 수 있는 물의 양을요. 할당을 하는 방법을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한 사람이 물을 살 때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1인당 어떤 영화나 무슨 뮤지컬 같은 거 티켓 살 때 몇 장 이상 못 사도록 하는 거 비슷하게 물을 구입할 수 있는 수량을 사람마다 이렇게 Q 바로 제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 더 많이 사고 싶어도요. 못 사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공급을요.
이만큼 하다가 이 사람한테는 이거 이상, 물을 만약 한 사람당 3병 이상은 못 삽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상한선을 딱 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못 가는 거죠. 그쵸?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정부 입장에서 F점이 지금 생산량 상황인데 안 되겠다. 니네들이 오염을 배출할 수 있는 수량이 여기 이상 넘어가지 마 하고 이렇게 상한선을 설정해버리면 오른쪽으로 더 생산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으니까 직접 규제하는 방법이 수량 규제 방식이에요. 3병 이상 못 사. 이렇게요. 이게 수량 통제, 수량 규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우리가 살펴본 거는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가격을 가지고 통제하는 게 조세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가격이 싸잖아요. 싸니까 피스타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여기까지 살려고 하는데 가격을 정부가 올려버리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다 세금을 부과하면 저 공급 곡선 이거요. MC 곡선이 상방 이동해가지고요. 여기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게 만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격을 올려가지고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니까 저절로 사람들은 수량을 Q바로 3병 이상 안 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직접 수량을 규제하는 방법이 수량 규제고요. 그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가격을 인상시켜서 수량을 줄이는 방법이 이거를 가격 규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식당에 갔더니요.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해가지고요. 아예 그냥 이렇게 표시에다가 금연 이렇게 쓰면 뭐예요? 담배 피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약간 간접적으로 좀 어느 식당 가봤더니 담배를 필 수 있습니다. 단 99세 이상 흡연 가능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피지 말라는 거랑 사실 비슷하잖아요. 진짜 저는 100살 넘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똑같은 얘기예요.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죠. 이해 가세요? 그래서 이것도 직접 규제, 간접 규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격 규제나 수량 규제나 사실은 똑같은 맥락이에요. 조세부가 하는 거나 여기 나와 있는 수량 규제나 똑같은 건데 우리 책에 이 수량 규제가요. 그냥 이렇게 설명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외부성에 대한 그 이해도가 높아졌네 하고 기뻐하시기보다는요. 이렇게 막 머리가 막 오히려 이것조차 막 헷갈리시고 까먹으시고요. 막 그래서 이거 재정을 자꾸 싫어져 자꾸 그렇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크게 시험 문제 나온 적도 없고요. 크게 신경 쓸 거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안 할게요. 그래서 책에 이런 내용이 있다 해서 제가 이렇게 넣어놓긴 했는데 뭐 굳이 신경 쓰실 건 아니니까 나중에 객관식 하시거나 이제 요게 다 마스터 돼가지고 어쩔 수 없죠. 기본 강의 때는 기본 전체적인 맥락 이해하시고 실력을 가다듬는 건 좀 객관식이나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는 거 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요거는 요 페이지는 안 할게요. 근데 있다는 것만 알려드리려고 그냥 여기 그냥 집어넣긴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수업은 안 할 테니까 이거 안 하면 시험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나온 적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게 시험에 나왔던 거 다 되면 뭐 더 필요가 있으면 제가 나중에 할게요. 그러니까 넘어가셔도 상관없어요. 다음에 좀 더 간접적인 규제 방법이 세 번째 나와 있는 오염 배출권이에요. 이거는 좀 보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오염 허가권 이렇게도 얘기하죠. 허가권. 우리가 이제 면허증 발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시장 메커니즘에 이제 되게 부합하고요. 실제로 이제 사용되고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중요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보통 학교에서 시험 보는데 사람들이요, 요즘 다 이제 부정을 저지르는 것 때문에 늘상 문제가 돼요. 학점을 잘 받으려고 하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컨닝하게 되고 막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지원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의자가 몇 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서로 그 의자로 달려가는, 경주하는, 다투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경쟁이라는 게 사실 뭐 누구는 좋겠어요. 뭐 세무사 시험 공부해서 1년 학원 다니면 다 자격증 줍니다. 그럼요, 세무사 가치가 떨어져서요. 아무도 그거 안 하려고 그래요. 너도 나도 뭐 1년 그냥 참아서 학원 다니면 세무사 자격증 주는데요, 뭐. 근데 나름대로 이렇게 제한을 두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려고 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자기의 잠재력을 끌어올리게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경제학 메커니즘은 사실은 그게 이제 효율적이고 낭비 안 하고 최선을 다한다. 거기에 이제 가치를 두는 거죠. 그렇다고 그게 무조건 만사 오케이 신의 영역에 해당하는 완벽한 거라고 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 경쟁 과정에서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목숨 끌고 좌절하는 사람도 있고요.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제 보듬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이렇게 놀아가는 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하다 보면 다들 나태하고 게을러질 수밖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너무 컨닝이 없으니까 좀 인간답게 사는 뭐 학교 같지가 않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쿠폰을 나눠준다 할게요. 컨닝 쿠폰. 이게 딱 이렇게. 그래서 쿠폰을 2장씩 주는데 쿠폰 1장 쓰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공부할 때 보면 기억이 잘 안 나거나 공식 같은 거 생각 안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쿠폰을 쓰면 1분 동안 책을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렇게 잠깐 보고 시험 볼 수 있는. 그러면은 한 사람이 2장씩 이렇게 받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2번 컨닝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2분간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쭉 나눠줬어요. 근데 사람마다 그 쿠폰에 대한 가치가 달라요. 앞에 있는 분께서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난 이런 쿠폰 필요 없는데 그냥 시험 봐도 100점을 맞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쿠폰이 필요 없겠죠? 이분 하면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 이쪽에 있는 사람은 투명 인간인데 공부를 너무 안 했어요. 원래는 열심히 하는데 그날 전날 아프고 해서 공부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인 경우에는 쿠폰 2장 잠깐 2분 동안 책 오픈북으로 컨닝하는 거 이걸로도 좀 모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번에 시험 잘 봐야 되는데 쿠폰 2장 한 건 좀 모자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쿠폰이 더 필요하고 이분은 쿠폰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이제 얘기를 하겠죠. 계속 투덜투덜 돼서 이분이 이거 나 쿠폰 필요 없는데 왜 이런 걸 주고 그래? 하니까 이분이 혹시 그러면 그 쿠폰 안 쓰실 거면 저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요, 쿠폰이 없는데 만약에 컨닝했다라고 하면 그 시험지는 찢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F를 주는 거예요. 근데 쿠폰 있으면은 자기가 허가권, 권리가 있는 거니까 2번은 컨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쿠폰이 필요 없잖아요. 이분한테 그래요. 그러면 전 쿠폰 필요 없으니까 2장 다 가지세요. 그럼 이분은 4장이 되는 거니까 4번 컨닝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이분이 맨입으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할까요? 밥이나 2끼 사세요. 예, 알았어요. 둘이 협상해가지고 이분은 쿠폰 4장, 이분은 없고 그래도 이분은 100점, 이분도 점수 올라가고 뭐 다 좋아지는 상황, 파레토 개선이 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네요. 제 입장에서는 총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토탈 컨닝의 양은 제한할 수가 있겠죠. 그대로 2장씩 된 거. 만약 10명이면은 20번 컨닝이 일어나는 거, 그 이상은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오염 배출권이에요. 기업들마다 오염 시설이 공장이요. 굉장히 정화 시설이 잘 돼 있는 공장이 있고요. 뭐 선진국이 좀 그럴 거고요. 중국이나 뭐 이렇게 이제 개발도상국 되는 국가는 아직까지는 뭐 석탄이나 이런 거 매연 많이 일어나는 그 약간 구식의 생산 방식을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뭐 자동차 같은 거 생산 과정에서 오염 배출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진국 입장에서는 자기가 오염 배출할 필요가 없으니까 오염 배출권을 똑같이 논아 가졌다라고 했을 때 이거 다 쓸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인도 같은 후진국에다가 어떻게 보면은 이 오염 배출권 필요한 국가에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요. 시장에 이렇게 쫙 정부 입장에서는 전 세계 국가 지도자들이 모여야겠죠. 오염을 시킬 수 있는 정화할 수 있는 오염 배출 그걸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을 정하는 거예요. 100이다라고 하면 그 100을 이제 또 나누는 방법이 좀 문제긴 한데 처음에 이렇게 동등하게 나눴을 때 알아서 필요 없는 그런 기업들은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거래가 일어나가지고요. 사고 파는 그런 일이 발생해서 균형을 맞추는 게 바로 오염 배출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 아이디어 괜찮지 않나요? 좋지 않나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시장 메커니즘에 굉장히 부합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1번에 보시면 그래서 오염 배출권 거래를 통해 그 거래라는 말 잘 보셔야 돼요.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다는 게 이게 좀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 낭비 없이 배분이 가능하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수량 통제를 하려면 매우 정확한 많은 양의 정보가 필요하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 얼마 필요한지 막 사람마다 이렇게 다 정하려면요. 정확하게 얼마나 있는지 그걸 다 이렇게 막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겠죠.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뭐 사람들이 원하는 사회주의다라고 하면 빵, 옷 이거 다 필요로 하는데 누가 얼만큼 필요한지 다 조사해가지고 일일이 나눠주려면 귀찮으니까. 그렇다고 무조건 똑같이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다 투덜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구는 목마르고 누구는 물 먹고 싶고 누구는 빵 먹고 싶고 하는데 제가 자 여기 그냥 귀찮으니까 정확하게 n분의 1로 나눕시다. 그래서 물은 전부 다 한 잔씩 줄게요. 근데 목마른 사람은 저 3잔 먹었으면 좋겠는데 한 잔이니까 투덜될 것이고요. 빵 먹고 싶은데 물 준 사람은 뭐예요? 또 역시 나는 물 필요 없는데 그냥 빵 배고픈데 그 사람 또 투덜대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맞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가지고요. 오히려 다 투덜대는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수량 규제를 막 기업마다 하거나 이렇게 사회 전체적으로 할 때는요. 굉장히 많은 정보가 필요하고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이 오염 배출권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도 이제 요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기업이요. 공급 곡선이 한계 비용 곡선이에요. MCA가 있고요. 생산량을 하는데. 자, 어떤 기업은 한계 비용이 이렇게 있어요. MCB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옆에서 보시면 안 되고요. 밑에서 보셔야 돼요. A 공장과 B 공장 두 개가 있을 때 어느 공장이 좀 더 신식이고 오염 배출이 잘 안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밑에서 보셔야 돼요. 밑에서 이렇게 보셨을 때 Q0를 생산한다라고 하면 A 공장은 비용이 이만큼 드는 거고요. B 공장은 비용이 이만큼 드는 거예요. 어느 공장이 최신 시설 오염 배출이 적게 되는 거냐 하면 A 공장이 비용 적게 드는 거니까 최신 시설이 되는 거예요. 최신 시설. 자, 이거 한번 봐볼게요. 요 아이디어만 좀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대자동차를 생산한 현대자동차라고 할게요. 공장이 두 개가 있어요. 뭐 하나는 어디인지 잘 모르겠지만 부산이라고 할게요. 부산의 A 공장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현대자동차 입장에서 저기 뭐 인천에 있다고 할게요. 인천의 B 공장 이렇게 있다 할게요. 그러면 두 공장 중에서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지금 100개를 생산해 가지고요. 100개를 생산해서 시장에 내다 팔려고 할게요. 시장에다 내다 팔아요. 내다 팔아서 얻게 되는 비용, 한계 비용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요거 이해되실 거예요. 뭐 한 번 더 예를 요거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그 뭐 축구나 농구 같은 것도 비슷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뭐 슬램덩크 그 만화 같이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이제 농구를 해요. 근데 시간 얼마 안 남았을 때 그 감독 입장에서는 뭐 누구죠? 이제 골밑 잘하는 이 고릴라 같이 생긴 사람, 덩치 큰 사람 한 명 있고요. 또 이렇게 또 뭐 빨강머리 지니고 있는 백호인가? 이름은 백호인데 머리는 빨간 것 같아요. 이렇게 있고요. 점프는 굉장히 잘하고 하는데 슛이 좀 많이 부정확해요. 여기 좀 이렇게 멋지게 생긴 애, 뭐죠? 뭐 서태웅인가 뭐 있고요. 뭐 이렇게 있어요. 뭐 이렇게 몇 명도 이렇게. 슛 정확도를 보니까 얘는 거의 고릴라 같이 생겨서 리바운드는 잘하는데 잘 못해요. 한 10%. 얘는 점프를 되게 점프만 잘하고요. 그냥 좀 이렇게 이게 우당탕탕 뭐 그런 스타일이에요. 한 5%. 얘는 정확도가 높아요. 한 80%. 얘는 한 60, 얘는 50 이렇게 있다 할게요. 그럼 중간에 슛을 쏠 때 당연히 누구한테 쏘라고 그러겠어요? 감독 입장에서는. 얘한테 쏘라고 그러지 않겠죠. 뭐 지려고 작정하면 모를까, 아니면 경기에서 일부러 패하려고 하면 모를까. 얘한테 쏘라고 그럴 거예요. 자, 네가 쏴. 그래서 얘가 막 슛을 꼬링 하는데 문제는 자꾸 쏘다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지쳐요. 그래서 슛 정확도가 자꾸 떨어져요. 이제 한 70. 또 얘를 집중 마크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방해를 한다고요. 얘는 그냥 놔둬요. 수비도 안 해요. 너가 쏴라. 오히려 안 들어가면 우리가 잡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얘는 떨어져요. 그러다가 40으로 이렇게 떨어지면 그땐 다시 누구한테 쏘라 그래요? 너 계속 쏴. 네가 골캐터니까 얘가 쏘면 안 되는 거죠. 슈터라도 낮아졌으니까 이제 네가 쏴. 그럼 얘도 쏘다 점차 떨어져요. 얘도 뭐 이제 떨어져. 그다음 얘. 자꾸 쏘다가 얘네들이 이제 퍼센트지가 이제 한 4%, 4% 이제 지친 거예요. 4% 이렇게 돼버리면 그다음 누굴 쏴야 되겠어요? 고릴라 네가 쏴라. 어쩔 수 없다. 지금 남은 시간 1분, 아니 30초인데 네가 슛 들어갈 확률이 제일 높다. 얘가 이제 쏘는 거예요. 근데 얘도 이제 한 번 쏘더니 이제 금방 지쳐가지고 얘도 4%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엔 네가 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얘 빨간 애가 쏘는 게 그나마 제일 낫죠. 근데 얘도 이제 쏘다가 이제 4%에서 지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슛을 쏠 때 들어갈 확률이 4%면은 감독 입장에서는 누가 쏴도 상관없잖아요. 이 상태가 사실은 균형인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부산 공장에서 생산하는데 차 한 대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계 비용 A라고 할게요. 인천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한 개 비용이 한계 비용 MCB라고 할게요. 근데 만약에 부등호가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자동차 한 개 생산하는데 어느 공장이 더 비용이 적게 돼서 생산력이 좋은 거예요? B가 비용이 적게 생산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을 인천 공장에서 훨씬 더 많이 생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이 생산을 많이 하게 되면 인천 공장의 생산량이 많아지면 지금 이 100개라는 건 뭐냐면 A 공장과 B 공장이 합쳐서 100개를 생산하는데
할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얘기하는 건데 B 공장의 한계 비용이 작으면 B 공장 생산을 좀 많이 하게 하고요. A 공장의 생산은 약간 줄이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 생산할 때 비용이 크니까 그렇죠. 요거랑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런데 얘가 생산이 늘어날수록 점차 한계 비용을 이렇게 증가하는 게 일반적이니까 증가한다고 하면 이 한계 비용이 증가하고 얘가 떨어지면 나중에 어느 순간에 균형이 됩니까? 하면 이게 두 개 같아지는 상황이 드디어 균형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현대자동차 사장 입장에서는 A가 생산하던 B가 생산하던 이제 똑같아지니까 요거 같아지는 점에서가 A와 B의 최적 생산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직관적으로 보면 처음 출발할 때 현대자동차 B가 좋은 거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요거는 계산 문제로 한 3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건데요. 문제는 그래서 10초 안에 금방 풀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두 공장의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경우가 최적 조건이다. 요게 이제 1번 조건이고요. 그럼 여기서 QA랑 QB 관계가 얻어낼 수 있어요. 요 맥락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두 개 공장 합친 게 100개를 생산해야 되니까 요 조건. 요 조건이 2번. 해가지고 1번, 2번 같게 놓고 푸시면은 금방 우리가 QA, QB 그 할당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요, 그림으로 나타낸 게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사실 요거 최종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요거 조건에다가 요거 같은 거. 근데 요거 MR이라 할 수 있는 이거, 마지널 베네핏과 마지널 코스트가 물론 같아지는 상황에서 결정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경작이 아니니까 여기까지는 그동안 굳이 보실 필요는 없는데 요 원리만 우선 잘 생각하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첫 번째 판단하셔야 될 거는 MC가 두 개 이렇게 다른 게 있을 때 밑에서 올려다 보면 이게 한계 비용이니까 한계 비용이 작을수록 최신 시설이다. 그러면 직관적으로 생산량을 A와 B 공장에 할당한다라고 할 때 MC가 낮은 최신 시설에다가 생산량을 많이 할당하고 B는 한계 비용 낡은 시설이니까 생산량을 작게 한다. 그 원리만 이해하시면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오염 배출권도 똑같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부 안 하는 사람일수록 이거는 생산이 아니죠. 오염 배출권이 많이 필요로 하고 공부를 적게 한 사람일수록 많이 필요하고 많이 한 사람은 필요 없잖아요. 그 원리 그대로 똑같이 적용되는 거니까 한번 보시면 자, 거기 4번 한번 보세요. 말은 그래서 A 기업이 한계 비용과 B 기업의 한계 비용 어디가 더 크냐면 B 기업의 한계 비용이 더 크네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A 기업이 더 최신식 기술이고 B 기업이 생산 설비가 낮은 거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거 알 수 있고 동그라미 5번으로 점프할게요. 그럼 A 기업이 생산량이 많고 B 기업의 생산량이 작다라는 거 그거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중간에 화살표 나와 있는 거는 무시하세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게 이게 그루버라는 교수책 원서를 좀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넣은 건데요. 사실 이해하기가 좀 괜히 불편하고요. 오히려 이것도 좀 부담스러운 거니까 그 책에 나와 있는 복잡한 그림은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저 믿고 그냥 하지 마시고요. 그 4번에서 5번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 그대로 한번 다시 이걸 가져와 볼게요. 생산량 측면에서. 그거는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 중간중간에 뭐 최신 얘기를 좀 집어넣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좀 복잡한 그림을 넣어놨는데 그렇게 우선 하실 필요 없어요.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안 해도 전혀 상관없고요. 뭐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 없고 그거는 나중에 여기 있는 건 얘기가 이제 다 해서 아이고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되면 그거만 모아서 객관식 할 때 이 정도면 너무 만만하고 쉬워 보이세요? 해서 그거 설명드리면 이해도가 깊어져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거 막 설명드리면 오히려 막 이것도 헷갈려가지고 재정화 외부성이 뭐가 중요해? 이거 자체를 다 까먹게 되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만 다 해도 뭐 90점, 80점 이상 하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괜히 시간 낭비를 해서 안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두 개 비용 곡선이 있어요. 한계 비용 B가 있고요. 한계 비용 A가 있어요. 자, 생산량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베네핏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계 비용과 한계 편익이 같아질 때 이때가 이제 최적 생산량이 달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도요. 어차피 얘네들 똑같으니까 MCA랑 MCB가 똑같고 MB랑 똑같아지면 돼요. 한계 비용이라는 거는 우리가 단순화를 위해서 원래 우하향하게 그려도 되는데 똑같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수평으로 그릴게요. 한계 비용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A 공장 입장에서는 생산량을 얼마나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마지널 베네핏과 마지널 코스트가 같아지는 이만큼.
QA 이만큼 생산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B 공장은 마지널 베네핏과 마지널 코스트 B 같아지는 이만큼 QB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최종 생산량이 100개입니다 하면 이 조건 하나 집어넣고요. 생산량 요거 보시면 되는데 하나 더 한다라고 하면 마지널 베네핏까지 같아지는 거다. 요거는 아직 나온 적 없는데 하나 더 집어넣으면 시험 문제 응용에서 나오면 다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A 생산량이 B 생산량보다 당연히 더 크다라는 것도 여기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고 A 공장이 지금 시설이 더 최신식이니까 생산량을 많이 할당했다. 그거까지 알 수 있네요. 요 얘기를 내가 조금 어렵게 오염 저감으로 나타내서 절감하는 비용 그렇게 해서 나타낸 게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 그거 똑같은 맥락이에요. 밑에 있는 기본 아이디어는. 그러니까 좀 간단한 거 가지고 그냥 보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서 그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자, 밑에 기출문제는 이게 딱 한 번 시험에 나온 세무사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한 10년 전에 나왔는데 이거 나온 이후에 전혀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뭐 간단하게 힌트는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기업이 A, B, C, D가 있고요. 문제를 보니까 석유화학 업체 3개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대요. 한 단위당 감축 비용은 오른쪽에 감축 비용 나와 있네요. 10, 20, 30 이렇게 있어요. 간단하게 여기다 쓰고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A, B, C 있고요. 감축 비용을 먼저 그냥 이거대로 쓸게요. 현재 배출량이 이렇게 있고 감축 비용이 그러니까 예전엔 이거 하나하나 따져서 계산하는 게 한 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보통 미시책이나 그 재정학 책에서 아니면 환경경제학 책에서는요.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 이렇게 수식 써서 하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전에 다른 계산 문제 있어서 이걸 냈는데 시험 문제 이제 벌써 뭐 그때부터 이제 최근에 많이 나와가지고 또 나오면 이제 너무 쉽게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요거를 잘 따지실 필요가 있어요. 감축 비용 보면 이게 10만 원이고요. 이게 20만 원이고요. 이게 30만 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오염 배출량은 거기 보니까 50개, 70개, 80개 이렇게 있어요. 자, 첫 번째 ABC 공장 시설 중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느 기업이 가장 최신 기업이에요? 오염물질 하나 줄이는데 얘는 10만 원이면 한 단위 줄일 수 있고 얘는 30만 원 드는 거니까 이 정화시설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C 기업이 가장 오래된 기업이고 A 기업이 최신 기업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정부 입장에서는 거기 세 번째 줄 보면 오염물질 배출을요 120단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줄이려고 하니까 절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처음에 오염물질 배출권을 40단위씩 각각 기업에게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40개씩. 40개씩 이렇게 오염 배출 허가권을 나눠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시장에서 거래되는 오염 배출권 가격이 얼마로 되어 있을 때 각각의 기업들은 얼마나 오염 배출권을 시장에 내다 팔지 아니면 자기가 쓸지 그걸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하나 따져셔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이게 좀 익숙하시면 보시고 안 그러면 풀 수는 있겠지만 그냥 넘어가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첫 번째 그냥 양극단 거 우선 빼고 중간 거 먼저 적용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15만 원이라 할게요. 오염 배출권 가격이 15만 원에 책정됐다.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는 간단하게 그냥 보기 좋게 하려고 표로 할게요. A기업과 B기업과 C기업은 어떻게 행동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그럼 A기업 행동 볼게요. A기업은요, 지금 오염 배출권을 권한 컨닝 쿠폰을요, 4개, 40개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시장에서 이 쿠폰이요, 거래되는 게 15만 원에 거래되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냥 이 쿠폰을 이렇게 보고 40개 그냥 쿠폰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15만 원에 거래되니까 자기가 이거 감축하면 어떻게 돼요? 10만 원이면 자기가 줄일 수 있는데 밖에서 이 오염 쿠폰이 훨씬 비싸게 거래되니까 자기가 그냥 직접 감축을 하고요. 나머지 쿠폰은 15만 원에 비싸게 파는 게 이득인 거네요. 이해되세요? 다시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웃소싱 외주를 준다는 거 있잖아요. 보통 기업이라는 게 자기가 직접 메이크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그러니까 삼성 같은 거에서 생각하시면 그래요. 신입사원 뽑아가지고 똑똑한 애, 자기네 애가 막 교육시켜가지고요. 마케팅 담당 부장, 팀장을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이 비용이 만약에 100만 원, 뭐 한 10억 원 든다고 할게요. 근데 밖에서 마케팅 담당 잘하는 팀장을 하나 아웃소싱 하는데 한 8억이면은 그냥 연봉 주고 데려올 수가 있어요. 그럼 자기네가 직접 키우는 게 나아요? 아웃소싱 하는 게 나아요? 아웃소싱 하는 게 낫죠. 뭐 별거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네요. 근데 밖에 마케팅 담당하는 사람 아웃소싱으로 이렇게 데려다 쓰려고 했는데 18억 달래요. 18억은 좀 너무한가? 그러니까 이거 너무 비싸네. 차라리 이 돈 주느니 직접 우리가 만들어 키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A 공장 입장에서는 오염 배출권 40개를 받았는데 시장에서는 그 15만 원이니까 내다 팔면은 15만 원 벌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이거 쓰면은 사실은 감축하는 게 훨씬 비용이 적게 걸리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40개를 다 내다 파는 거죠. 그러니까 A 기업은 전부 다 내다 파니까 시장에 나와 있는 오염 배출권 물량이 40 이렇게 되고요. B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가 오염 물질을 감축하는데 20만 원의 비용이 드는데 그냥 쿠폰 밖에서 이거 구입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15만 원이면은 쿠폰을 살 수 있어요. 쿠폰 사가지고 자기네가 그냥 컨닝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죠. 오염 배출 하는 게 낫잖아요. 허가권을 사가지고 당당하게. 그러니까 B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70개를 생산하고 있는데 자기네는 받은 오염 허가권은 40개로 충당할 수 있어요. 근데 30개를 더 생산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네가 이거 오염 물질을 40개를 이렇게 주려고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냥 밖에서 15만 원 주고 사다가 그냥 하면 훨씬 더 싸게 30개를 추가할 수 있네요. 그래서 얘네 B 입장에서는 오염 배출권 30개만 더 있으면 되니까 기존에 40개는 물려받았고 그러니까 그 차인 30개를 밖에서 15만 원에 사서 쓰는 게 나오는 거니까 B는 수요로 30개 더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C는 오히려 더 기업이 훨씬 더 나쁘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화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이거 사다 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40개, 80개 생산해야 되는데 40개는 정부한테 허가를 받았고요. 쿠폰을 쓰면 되고 40개가 더 부족한데 40개를 줄이느냐 아니면 쿠폰을 사서 그냥 40개 추가 생산하는가? 그냥 쿠폰 사는 게 훨씬 나은 거니까 C 입장에도 40개 더 주세요. 이렇게 더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공급된 거는 저렇게 A 기업 같이 감축 비용이 싼 경우는 자기가 직접 감축을 하고 그냥 남는 쿠폰은 딴 데 비싸게 팔면 15만 원에 팔면 이득이니까 40개 공급이 될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니까 이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지니까 이 쿠폰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네요. 살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쿠폰의 가격이 올라가게 돼서요. 이게 15만 원보다 높아지는 게 균형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아마 20만 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요거 하나만 똑같이 생각하셔서요. 만약에 시장 가격이 20만 원이 아니라 25만 원일 때 거기 있잖아요. 요걸 가지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5만 원이 되었을 때는 공급 물량이 살려는 사람보다 물량보다 훨씬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25만 원이니까 B 같은 기업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오염 감축하게 되면은 감축하는데 드는 비용이 20만 원인데 밖에서 감축 하나 줄이기 위해서 쿠폰 사려면 25만 원이니까 에이 더 비싸게 주고 못하러 쿠폰 사요. 그냥 쿠폰 필요 없어. 직접 줄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B도 시장에 쿠폰 필요 없으니까 내놓고 A도 내놓고 C만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감축하는데 30만 원인데 오히려 더 싸게 우리가 오염 배출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정당하게. 그러니까 C만 돼서요. 요거까지 계산하시게 되면 이 경우에는 가격이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15만 원일 땐 가격이 올라오고 얘는 떨어지고 20만 원 되면 딱 정확하게 거기서 균형이 성립하게 돼서 가격은 20만 원 된다는 건데 요거는요. 딱 한 번만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아이디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건 자꾸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생각을 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지금 말씀드린 메커니즘 좀 생각하시면서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시험 문제는 그럼 어떤 스타일이 제일 많이 나옵니까? 그 다음 문제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 스타일이 제일 많이 나와요. 자, 1번 해볼게요. 외부 효과의 내부화. 내부화라는 게 외부성을 해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해결하는 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시면은요. 자 공해를 줄이는 기업에 대한 절감된 공해 한 단위당 일정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밑줄 치세요. 보조금 지급하는 경우
그리고 다음 줄에 보면 공예세를 부과하는 경우 둘 다 밑줄 치세요. 보조금 지급하는 경우, 공예세 부과하는 경우 효과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기 잠깐 보세요. 우리가요, 아까 경제학적으로 생각했을 땐 기회비용을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대학을 들어왔는데 이 대학은 모두가 전액장학금이에요. 전액장학금을 주는데 학점이 3.0을 넘지 못하면 장학금 대상이 박탈된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등록금 내고 잘하는 애를 장학금 주는 그거랑 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가지고 3.0 미만 되면 남들은 다 보조금 등록금 받는데 나만 못 받아서 세금 내면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오히려 나 혼자 비용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 입장에서는 자 너네 오염 배출권 많이 하게 되면은 세금 맞을 거야 이렇게 하는 방법하고요. 오염 배출권 여기를 줄이면은 잘했다는 걸로 보조금 줄게. 근데 이렇게 생산 많이 하게 되면 보조금 못 받아. 그러니까 남들 받는데 내가 못 받으면 나 혼자 세금 낸 거랑 사실 똑같은 효과가 벌어지기 때문에 생산량을 이렇게 최적 수준으로 맞추는 데는 사실은 효과는 동일해요. 다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오염물질을 줄인다는 측면에 봤을 때는 세금 부과나 보조금 주나 효과는 똑같아요. 근데 경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효과는 다르죠. 경제 전체로 보면 세금 내게 되면 오염물질 많이 배출한 기업이 정부한테 돈을 내는 거니까 정부의 재정 수입이 많아지게 되는데 보조금 주면 어떻게 돼요? 오염물질은 줄일 수 있지만 그 보조금 주기 위해서 돈 어디서 가져와요? 저기 딴 사람한테서 가져와야 되니까 경제 전체적으로 효과는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의 관점은 오염물질 최적 수준에 맞춘다는 그 측면에서만 보면 세금을 부과하나 보조금을 주는 거나 효과는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원리가 사실 경제학적 원리인데 조금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2번 보시면 자 배출권 거래시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허용된 배출량까지 공해를 저감하는 데 있어서 거의 밑줄 치세요. 한계 비용의 차이가 없어야 한다. 아까 컨닝 쿠폰 말씀드린 것처럼 컨닝 쿠폰이 원활하게 막 이 시장에서 서로 사고팔고 거래가 되려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골고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 한 사람이 컨닝 쿠폰 더 필요하니까 많이 한 사람한테 저 쿠폰 좀 파실래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공부한 양이 다 똑같은 양이면 어떻게 돼요? 서로 사고팔고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그때는 거래가 왕성하게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것처럼 한계 비용이 차이가 나야지 오염 배출권에 대해서 서로 사고팔고 거래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 원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한계 비용의 차이가 없어야 된다? 없어야 이건 당연히 틀린 거죠. 그 좀 이렇게 감각적으로 좀 직관적으로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3번 코드 정리는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여러 공해 유발자들에 대해서 그거 2번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동일한 규모의 배출 한도를 설정하는 것. 여기요. 능력이 다르잖아요. 편익에 비춰가지고 얘가 최신 시설이니까 너가 많이 생산해. 넌 적게 생산해. 이렇게 되는 건데 정확하게 그냥 생산량을 동일하게 이렇게 해 라고 해버리면은 얘는 비용 이만큼인데 얘는 이만큼 드는 거니까 바람직한 게 아니죠. 그쵸? 그래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 동일한 규모의 배출 한도를 설정해버렸다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컨닝 쿠폰 무조건 다 2장씩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공부 많이 한 사람 이거 필요 없는데 공부 적게 한 사람 이거 더 필요한데 둘 다 투덜투덜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효율성을 유발한다, 초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5번은 용어 때문에 그래요. 교정적 조세 밑줄 치세요. 망가진 거를 이렇게 좀 교정한다는 커렉티브한 그런 조세를 피구세 그냥 용어만 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에 외부성의 내부화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것도 뭐 위에 거랑 사실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자 1번 보시면 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랑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공해세를 부과하는 경우랑 오염을 저감하는데 효과는 똑같게 나타난다. 요 맥락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코드 정리는 뒤에 다시 나오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 3번 앞에서 얘기했던 거 그대로네요. 배출권 거래시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한계 비용의 차이가 없어야 한다가 아니라 있어야 한다. 2002년 거 그냥 기출문제를 조금 보기 드문 따왔다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뭐 밑에 거도 똑같은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가 자발적인 협상에 관련된 코드 정리거든요.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코드 정리도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거니까 그건 잠깐 쉬었다 그거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에 공공선택 이론 들어가도록 할게요.